안녕하세요. 진짜 개발자들을 위한 공간 리얼 데브 러닝 강사 전병선입니다. 오늘은 자바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웹 클라이언트가 있고요. 보통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가 되겠죠. 웹 서버가 있습니다. 이 웹 서버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. 웹 브라우저에서 웹 클라이언트가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요청을 하면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그 요청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. 그리고 그 결과를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응답을 하는 거죠. 보통 이 경우에는 HTML 문서를 반환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웹 클라이언트, 웹 브라우저는 이 HTML 문서를 렌더링해서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거죠. 자바에서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서버 측 스크립팅을 사용하는 거예요. 보통은 이제 JSP나 또는 다임리프와 같은 스크립팅 엔진을 사용하는 거죠. 이 JSP를 자카르타 서버 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. 예전에는 자바 서버 페이지스라고 불렸죠. 지금은 자카르타 서버 페이지스라고 불립니다. 이 다임리프는 HTML 템플릿 엔진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JSP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이 서버 측 스크립팅 방식의 경우에 웹 서버에서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웹 서버용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웹 클라이언트는 이 서블릿에게 HTTP 요청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서블릿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자바 빈 객체에 저장합니다. 그리고 이 자바 빈 객체를 JSP에 포워딩해서 JSP가 이 자바 빈 객체의 데이터를 읽어서 그것을 렌더링하는 작업을 수행하죠. 이때 JSP 스크립팅 엔진은 이 JSP 코드를 HTML로 변환하게 됩니다. 그리고 변환된 HTML 문서를 웹 클라이언트에게 HTTP 응답으로 전송하게 되는 거죠. 이와 같은 방식을 모델 2 방식이라고 합니다. 이 모델 2 방식은 MVC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합니다. 여기서 M은 모델을 얘기하는 데이터를 얘기하는데요. 자바빈이 모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뷰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. 이것을 뷰라고 얘기해요. 뷰. 그래서 JSP가 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블릿이 컨트롤 역할을 합니다.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이와 같은 웹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 JSP 서블릿 웹 프로그래밍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서블릿 대신에 우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
손쉽게 컨트롤러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. 이 방식에 대해서는 또 제가 쓴 책 스프링 웹 프로그래밍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방식은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팅 방식이에요. 이 방식을 SPA라고도 합니다.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, 즉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말하죠. 일반적으로는 웹 클라이언트가 어떤 리소스가 필요할 때마다 웹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에게 리소스를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해당한 리소스를 응답으로 반환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웹 클라이언트가 고객에 대한 전체 목록을 웹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웹 서버는 고객에 대한 전체 목록을 HTML 문서에 담아 전송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웹 클라이언트는 이 전체 고객이 담긴 HTML 문서를 렌더링해서 화면에 표시하겠죠. 그리고 다시 웹 클라이언트가 그 고객 목록 중에서 특정한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할 때 웹서버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. 그럼 웹서버는 그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HTML 문서를 웹 클라이언트의 응답으로서 반환하게 되죠. 그럼 다시 웹 클라이언트는 이 HTML을 렌더링해서 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. 하지만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팅, 즉 SPA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웹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맨 처음 HTTP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그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구형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index.html을 반환하게 됩니다. 여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CSS가 포함되어 있죠. 이것을 한꺼번에 웹 클라이언트에 전송합니다. 이 이후부터는 웹 클라이언트는 웹 서버와 독립적으로 웹 컨텐츠를 렌더링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UI 로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. 이것은 마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. 이때 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웹 서버에 있는 REST API를 통해서 그 정보를 요청합니다. 그러면 웹 서버는 HTML이 아니라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웹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웹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UI 로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웹 클라이언트가 전체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웹 클라이언트는 HTTP GET 요청으로 웹 서버의 REST API에게 전체 고객 목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. 그러면 JSON 형식으로 전체 고객 목록이 웹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죠.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화면에 전체 고객 목록을 표시하게 됩니다. 그리고 사용자가 그 목록 중에서 특정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선택을 하고 상세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웹 클라이언트는 다시 웹 서버의 REST API를 통해서 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. 그러면 웹 서버는 JSON 형식으로 웹 클라이언트에게
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웹 클라이언트는 그 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렌더링해서 처리하게 됩니다. 이와 같은 SPA를 지원해주는 프레임워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리액트라고 하는 거고요. 또 앵귤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또 뷰도 있죠. 이 중에서 리액트와 앵귤러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리액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팅 방식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리액트 프로그래밍 또 앵귤러 프로그래밍 이 두 개의 책을 계획하고 있고요. 또 웹서버에 REST API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책으로 스프링 부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들 책이 출간될 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바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